자, 안녕하십니까. 보성영리학회 보성거사입니다. 참 길게도 했네요. 보니까 1번서부터 9번까지 법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학 내정법에 보면 평생 방위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개헌법을 보면은 1번과 7번을 보면은 그 개헌법을 자세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1번과 7번을 두 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구성학 내정법에 그 유튜브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요즘 그 제가 상담을 가끔 이제 수강생 없을 때는 상담도 멀리서 오신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는데 보니까 그 자제분들이나 본인들도 그렇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통 수술이나 암 수술이나 또 뭐 암에 걸려서 지금 뭐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린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또 이제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공황 증세 같은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부모들은 이제 자식들이 뭐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취직을 못 해가지고 시험은 학원 서울서 뭐 5년씩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5년씩. 알바를 시켜서 지가 배우든가 해야지. 그래야 부모가 어떻게 시골에서 그걸 대주느냐고 그러니까. 알바도 할 때가 마땅치 않고 또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생활비까지 그 방세까지 보내느라고 아주 그냥 죽겠는데 그게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요새 돈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 쓸 돈도 없고 나이가 드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 그거 부담이 가니까 차라리 집으로 내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황 증세가 심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면요. 첫째째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방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정신병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게다가 거기서 어떻게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먹어버려서 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그냥 소주나 몇 병 사갖고 와가지고 뭐 안주도 안 먹고 어떻게 알코올 중독도 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먹는 것 같은데 방에 보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그런 걸 치료를 잘 하고 하시는 사람이 청주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을 하세요. 자, 지금 여기 평생방위 법령성 9번 편에 보면은요 맨 밑에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명상과 단전호흡으로 치료를 시키는데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010-7400-9745로 상담을 하시면은 아마 자세히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방위라는 것이 연방위, 이사방위는 1년이지만 평생방위는 평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맞는 데가 있걸랑 그게 좋은 길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사방위 같은 건 1년이지만은 평생방위는 평생이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자영업을 어느 방향에다 했다든지 이럴 때 이사방위가 예를 들어서 서쪽이라고 하면은 평생방위가 서쪽에 일치가 되면 굉장히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이제 안파를 맞아서 이런 데도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업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평생방위가 남쪽에 이사를 금년에 안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갔단 말이죠. 올해 연방위에 이제 이사방위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잘못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평생방위가 여기가 남쪽이 좋으면은 희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게 희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서쪽으로 서해안으로다 자주 갔다. 그런데 내가 평생방위를 보니까 동쪽이 좋더라 이런 얘기야. 그 서쪽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갔다 와서 안 간 가만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게 좋은 길을 받는 게 걸려. 이건 과학 풍수와 이런 것은요, 방위론은 과학입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학교 다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남 쪽에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 방위가 동남쪽으로다가 이렇게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면은 학교도 공부도 잘 되고 그러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법령성 본인이 여기 남쪽에 이렇게 암을 맞았다고 하면은 이런 데로다가 자제분이나 장본이나 직장이라든지 평생 맞지를 않는 데를 그 학생도 그렇고 법령성 보라고 하면은 이런 데 가면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만약에 다닌다고 해도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러는 데죠 이게. 그리고 차를 여기다 사업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업 장사인데. 그래서 내게 맞는 방위로 여행을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취직을 해도 그쪽에 있는 회사 같으면 재미있고 좋죠. 그 안 맞는 방위로다가 계속 다니면은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응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사방위만,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할인 역사님들이 이사방위만 해주는데 이 평생방위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 두 가지를. 그래야만이, 서로 이제, 그,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걸 대조를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십자로다가 동서남북은 30도입니다. 방위 각도가. 이걸 좌오묘유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 북쪽을 자방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남쪽에 북쪽에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딱 맞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 써져 있으니까 북쪽 서쪽 내가 살고 있는 데를 가운데다 놓고 중앙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서쪽, 북서쪽을 간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동서남북을 정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방위는 60도입니다. 방위 각도가. 그러니까 정방위보다 더블이죠, 더블. 그래서 이제 갈 곳이 많다 이거예요, 간방이. 그러면은 우선 동네로다가 그 근방으로 살고 예를 들어서 청주나 이런 천안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 천안이나 청주를 가운데다 놓고 그러면은 보면은 부산 남서쪽이라 하면 부산 쪽에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뭐 서해안 쪽이라든가 그러면은 멀리 이렇게 보는 도시를 넣고 여기다가 내가 집을 이사를 간다면 내 집을 여기다가 기준을 하고 그 동네에서 보면은 무슨 동이 나오죠. 그 시에서 이사를 간다면. 그래서 이 방위가 이게 평생방위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요 기란방위. 이 병원 같은 데도 이게 내게 맞는 그쪽에 있는 병원을 가면 오히려 병원도 좋은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게 맞는 데가 있는 거죠. 좋은 길을 받는 데가. 그래서 이제 기란 방향이 왼쪽이고 우측은 이제 불기란 방향. 여기 보면은 2018년 개띠 술이죠. 기란 방향은 서쪽 동북쪽. 그러면은 점점 찍어놓은 것은 2009년도 이렇게 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가 점점 찍어놓은 거는 그러면 2000년 1991년 양띠, 1982년 개띠, 1973년 소띠, 1964년 용띠, 1955년 양띠, 1946년 개띠, 1937년 소띠 이렇게 점점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가 기라는 방향이고, 이제 안전 불기라는 방향, 여기 이제 개대한 2018년생 여기 동남 남쪽, 북서쪽, 동쪽, 북쪽이 안 좋은 거죠. 점점점 찍고는 똑같다. 이게 소띠나 용띠. 그다음에 생년월일을 우측에 생년월일을 해놨고 띠를 해놨으니까 띠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생년월일을 안 써놨으니까 이 띠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백수성서부터 이제 구성학 용어인데 구자화성까지 9번을 올린 거죠. 9번. 그 이제 그 개운법은 1번 일백수성하고 7적금성 7번 편을 보시면 거기 이제 두 개 보시면 개운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게 일본에서는 구성화가 최고로 발달된 단어가 1번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다른 학문을 인정을 안 해요, 일체. 역학을. 그러나 일본은 구성학만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성학으로 전쟁을 치렀걸랑요. 구성학으로. 그래서 이제 구성학은 여기 이제 방위도 전쟁을 하려면 며칠 날 그 날짜로 봐서 그쪽을 침공을 한다든지 패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성하고도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동양에서는 최고, 중국보다도 구성학이 더 발달된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간 거예요, 일본으로. 모든 역학은 전부 이제 중국 이제 원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배워갖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삼국시대에들 많이 유학을 간 게 나와요, 기록에. 그러면 신라에서 주로 많이 갔어요, 신라. 그래서 원효 스님과 무슨 스님이요? 그 스님이 두 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의상스님이네, 참 의상스님, 원효 대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뭐 불에서 어디 이제 잤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보는데 그렇게 좋더라 이런 얘기 아니야. 달고 목이 말랐을 때 컴컴한 동굴에서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에 물이 고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칵 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렇게 꿀같이 맛있었는데 오늘 해골바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확 토했다는 얘기. 그래서 생각의 차이구나 이게. 그래서 원효 스님은 나는 돌을 깨쳤다. 그렇게 해서 신라로 다시 가고, 의상 스님은 이제 유학을 가고요. 그러다 구성학을 배워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게 유학을 그전에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은 유학을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아니에요. 그때 양반들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양반들은 점사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음양 오행에 명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고, 스님들은 이 구성학을,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파를 잘 안 시키걸래. 지금은 돈 받고 가르치고 하지만 옛날에는 상자승 절을 물려받을 상자승 외에는 일체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스님들은 상자승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그냥 죽은 거죠. 이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이거 구성학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가 이제 불과 원래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30년, 수년으로 올라온 게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른 것이, 그때 신라에 있는 스님이 일본에 가서 전수를 시켜줬걸랑요, 이 구성학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가 이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 구성학을 신라의 어떤 스님이 와서 진상을 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 그러니까 적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다가 와서 학문을 진상을 했다, 이렇게. 원래 스승님이라고 해온 지휘걸렁.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그래가지고 저들이 더 발달된 나라라고 이제 하는데 일부는 구성하기 위해는 이 애들이 왜 그러냐면 이걸로다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위를 1번서부터 9번까지 끝마치면서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요분하고 꼭 상담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기 바라고 감사합니다.